나이가 들수록 돈은 숫자가 아니라 감정이 됩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보다 혹시 모를 일이 더 크게 보이고 지난달과 똑같이 썼는데도 왠지 조금씩 새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가 가져가는 것도 아닌데 누가 나를 속이는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아, 모르면 조용히 빠져나가는 돈이 있구나. 그리고 그런 돈은 젊을 때보다 지금이 더 치명적이라는 걸 천천히 배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알고 나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노년의 돈 5가지에 대한 이야기 조용히 들어보겠습니다. 노년의 돈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새어나갑니다. 아침 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옵니다. 단지 안 작은 공원에는 늘 같은 시간에 같은 사람들이 보입니다. 정자 어르신은 오늘도 베이지색 카디건을 여미며 벤치에 천천히 앉습니다.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합니다. 작은 가죽 다이어리를 꺼내 연필로 적어둔 숫자들을 살펴봅니다. 지출 내역, 월세, 약가, 생활비. 요즘은 전기요금과 관리비가 예상보다 조금씩 오르고 있다고 하네요. 정자 어르신은 손가락으로 한 줄씩 짚어가며 이번 달 합계를 다시 계산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듯 말씀합니다. 참 살다 보니 이렇게 적어보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돈에 대해 걱정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살아계셨을 때는 월급이 꾸준히 들어왔고 가끔은 여행도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소득보다 지출이 중심이 되는 나이. 더 벌길 바라기보다 빠져나가는 돈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시기라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돈이 줄어든 건 아닌데요. 그냥 마음이 쪼그라드는 느낌이 있어요. 내가 모르면 손해가 생긴다는 걸 알게 되니까요. 정자 어르신은 며칠 전 들은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이웃 어르신이 기초연금을 받다가 작은 아르바이트 수입을 신고하지 않아 일부가 깎였던 일. 몰랐어요. 그게 그렇게 되는 줄은요. 그 이야기 때문인지 요즘 정자 어르신은 연금과 세금 관련 이야기가 들리면 꼭 적어두고 있다고 합니다. 다이어리 한쪽에는 작게 연금 상담문이라는 글씨도 보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놓치지 않기 위해 적어두신 메모입니다. 저도 이제 공부해야죠. 나이 들면 그런 거 모르고 지나가면 손해보는 세상이잖아요. 정자 어르신은 다이어리를 천천히 덮고 주머니에 넣습니다. 오래된 단지 나무 사이로 햇빛이 조금 더 비치기 시작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오늘도 작은 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같은 단지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는 영수 어르신이 천천히 걷고 계십니다. 부부가 사는 30년 된 아파트. 창문이 조금 낡았지만 두 분이 함께 세월을 쌓아온 공간이라 아끼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병원 예약이 있는 날이라 아침 산책 대신 정장을 입으셨습니다. 외출할 때는 늘 옷매무새를 정갈하게 하시는 성격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단정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죠. 엘리베이터에서 동네분과 인사를 나누며 짧게 웃으셨습니다. 요즘 병원비가 좀 나와서요. 그래도 움직일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다녀야죠. 산책 대신 버스를 타고 근처 대학병원으로 향합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영수 어르신은 작은 노트를 꺼내 오늘 지출을 미리 적어봅니다. 교통비, 진료비, 약값. 예전엔 신경 쓰지 않던 금액이었지만 최근엔 이 비용이 노년 생활비의 중요한 항목이 되었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한 달 예산이 있으니까요. 병원비가 늘어나면 다른 데를 줄여야 하고요.
의사 상담을 마치고 나오자 아내분에게 전화가 옵니다. 여보, 점심은 집에서 먹어요. 오늘은 저녁에 김치찌개 끓일게요. 목소리가 밝습니다. 둘이서 조용히 웃음으로 통화가 끝납니다. 누구나 할 법한 짧은 대화지만 그 속엔 노년 부부의 절약과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병원을 나와 약국에서 약을 찾고 잠시 카페에 들러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합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 보입니다. 영수 어르신은 카페 창가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휴대폰 메모장을 확인합니다. 최근에 본 영상 링크, 노인 의료 지원 제도 정보, 그리고 장기요양 등급 신청 문의라는 메모도 보입니다. 나중에 더 아프기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잖아요. 영수 어르신은 그렇게 말하며 잔잔히 웃습니다. 불안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준비하는 삶. 커피잔을 천천히 비우고 밖으로 나오는 영수 어르신의 걸음은 조금은 느리지만 확고하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햇살이 단지 전체를 밝히기 시작합니다. 정자 어르신과 영수 어르신, 서로 다른 일상 속에서 공통된 마음을 품고 계십니다. 노년의 돈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모르면 새어나가는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조금씩 적어보고 조금씩 배워보고 조금씩 챙겨봅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아내는 사람들의 모습은 조용하지만 참 단단해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알면 괜찮아요. 천천히 해도 됩니다. 노년의 지혜는 많은 것을 얻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연금은 기다리는 돈이 아니라 챙기는 돈입니다. 늦은 아침 동네 복지관 상담실 앞 의자에 이말순 어르신 76이 살며시 앉습니다. 작은 파우치에서 메모지를 꺼내 몇 번이나 접힌 종이를 펴봅니다. 거기엔 연필로 적힌 짧은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기초연금, 유족연금, 겹치는 거 조심. 몇 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유족연금을 받게 되었을 때 기초연금 관련 안내를 제대로 듣지 못해 몇 년을 손해봤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땐 몰랐어요. 그냥 알아서 주는 줄 알았지요. 그 기억이 아직도 선명해. 오늘 이렇게 다시 찾아온 거라고 합니다. 옆자리엔 조강채 어르신 72이 앉아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파일철을 들고 차분하게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 어르신은 은퇴 직전부터 조금씩 자료를 모았고 그때부터 연금은 받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답니다. 연금이요? 그냥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잘 받으려면 내가 챙겨야 되더라고요. 말순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제가 그걸 늦게 알았지 뭐예요. 잠시 대기하는 동안 두 분은 동네 어르신 얘기를 나눕니다. 한 분은 기초연금은 오래전부터 받고 계셨지만 조금 생긴 알바 수입 신고를 안 해 몇 달간 연금 감액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은 연금 수령 시기를 미루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걸 나중에 알고 뒤늦게 아쉬워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조 어르신은 가볍게 웃습니다. 요즘은요, 공부 안 하면 손해예요. 말순 어르신도 따라 웃습니다. 그래서 내가 왔지요. 나이 먹어도 배워야지요. 상담실 문이 열리고 직원이 이름을 부릅니다. 이말순님 들어오세요. 작은 상담실 책상 앞에 앉자 직원이 차분히 서류를 펼칩니다. 유족연금 받으시면서 기초연금도 가능하신데요. 소득 신고만 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일하시면 꼭 알려주시고요. 말순 어르신은 또박또박 대답하며 메모합니다. 소득 생기면 바로 신고, 금액 작아도 신고 필요, 서류 미리 챙기기. 복지사님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지금처럼 체크해 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말순 어르신은 미소를 지으며 답합니다. 이제는 그냥 기다리면 안 되는 세상이지요. 조강채 어르신 차례가 되고 그는 준비해온 파일을 펼칩니다. 거기엔 정리된 항목이 보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별 금액 비교, 아내와 동시 수령 시 감액 기준, 유족연금 상황 체크, 향후 추가 소득 발생 시 대처, 직원도 놀란 듯 웃으며 말합니다. 이 정도면 상담보다 강의하러 오신 것 같은데요? 조 어르신은 겸손하게 웃습니다. 요즘은요, 내가 아니면 누구도 지켜주지 않더라고요. 직원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늘 듣는 말이지만 이 말엔 어떤 단단함이 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복지관 1층 로비 의자에 다시 마주 앉은 두 분. 말순 어르신은 다이어리를 꺼내 적습니다. 연금은 챙기는 것, 모르면 줄어든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배우면 되지요. 조 어르신도 가볍게 거듭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안 하는 게 문제죠. 두 분의 목소리는 크지도 빠르지도 않지만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노년의 연금은 젊을 때처럼 기다리는 월급이 아니라 내가 지켜내는 생활의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정오 가까이 되어 햇살이 더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말순 어르신은 가방을 살며시 닫고 일어서기 전 조용히 속삭입니다. 오늘 잘 왔다. 조 어르신도 서서 외투깃을 정리합니다. 네, 오늘은 마음이 든든하네요.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걸어가지만 오늘만큼은 같은 마음입니다. 연금은 나이 들면 자동으로 주는 혜택이 아니라 삶을 지키기 위해 내가 챙기는 권리라는 것. 알고 나면 안심이 되고 챙기면 든든해집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는 충분히 값집니다. 세금은 노년일수록 모르면 더 많이 나갑니다. 느린 오후 햇빛이 동네 도서관 유리창을 통해 들어옵니다. 조용한 배경음처럼 책장 넘기는 소리만 들립니다. 창가 쪽 자리 최복희 어르신 78은 돋보기를 천천히 올렸으며 신문 경제면을 바라봅니다. 예전 같으면 드라마 코너만 보다가 웃으며 접었을 텐데 지금은 다릅니다. 부자들이나 고민하는 줄 알았던 게 이제는 나랑도 상관 있는 거였네. 작게 한숨을 쉬며 신문 옆에 둔 메모지에 적습니다. 세금은 조용히 빠져나가는 돈. 몇 달 전이었습니다. 예금 만기라 돈을 잠시 옮긴 것뿐인데 예상보다 세금이 더 나가 있었습니다. 은행 직원이 조용히 말했죠. 요즘 이자 좀 받으셔서 그래요. 합산 기준 넘으시면 세금이 조금 더 나가십니다. 복희 어르신은 그날 집에 돌아와 혼자 말했습니다. 이자 좀 받았다고 더 떼가는구나. 그러면 뭘 믿고 살아야 할까?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내가 몰라서 빠져나간다는 느낌. 그 기분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신문을 한 줄이라도 더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천천히라도 모르면 손해라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반대쪽 테이블에는 황재호 어르신 69이 앉아 있습니다. 노트북 대신 태블릿, 주식과 예금, 건강보험료까지 하나씩 체크해둔 파일을 열어봅니다. 은퇴 전엔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던 세금이 이제는 모두 자기 몫이 되었습니다. 돈 쓰는 것도 기술이더라고요. 세금도요. 잘 써야 덜 나가죠. 재호 어르신은 작은 수첩을 꺼내 오늘 해야 할 체크 항목을 확인합니다. 금융소득 합산 2천만 기준,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재산세 납부일, 노후 투자 세금 혜택 여부. 전문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천천히, 정말 천천히 하나씩 배워온 기록입니다. 남들은 머리 아프다고 안 한다는데 나는 안 하면 마음이 더 불안하더라고요. 태블릿 화면에 작은 글씨가 보입니다. 모르면 잃고 알면 지킨다.
그 문장을 손으로 한번 짚어봅니다. 복희 어르신은 신문을 다 접고 조용히 말합니다. 나이 들면요. 갑자기 많이 나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조금씩 모르게 새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 말에는 오래도록 쌓인 실감이 담겨 있습니다. 재호 어르신도 일어서려다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젊을 때는 돈을 버는 게 일인데 나이 들면 지키는 게 일이죠. 둘은 서로 얼굴을 모르는 사이였지만 그 말에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작은 공감을 나눕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 복희 어르신은 다이어리를 꺼내 적습니다. 재산세 감면 문의, 건강보험 상담 예약, 은행 방문 날짜. 오늘 배운 작은 내용이지만 그게 마음을 든든하게 해줍니다. 늦게 알아도 괜찮아요. 안 하는 것보단 낫지요. 재호 어르신도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며 스스로 중얼거립니다. 조용히 나가는 돈이 제일 무섭다. 그러니 내가 배워야지. 버스가 다가오고 그는 천천히 탑니다. 누구에게도 티내지 않지만 이것이 노년의 공부입니다. 조용한데 가장 단단한 공부. 돈을 더 벌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미 가진 걸 잃지 않기 위해. 햇살이 기울고 도서관 창 앞으로 긴 그림자가 생깁니다. 오늘도 두 사람은 세상에게 크게 기대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천천히 지켜냅니다. 세금은 부담이 아니라 언어입니다. 모르면 속상하고 알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노년의 지혜는 빠르게 쌓는 게 아니라 놓치지 않고 채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집은 자랑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구조여야 합니다. 아침 햇빛이 천천히 낡은 아파트 단지에 번집니다. 바람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시간, 윤혜성 어르신 73은 베란다 커튼을 살며시 젖힙니다. 베란다 바닥 타일은 오래되어 약간 색이 바랬지만 화분 몇 개가 싱그럽게 자라고 있습니다. 동백나무 작은 화분, 파릇한 상추 모종. 혜성 어르신은 하루의 시작을 꽃잎으로 확인합니다. 살아있네, 나도 오늘 살아있는 거지. 창을 열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느리게 들어옵니다. 손등이 차가워지고 어딘가 모르게 마음도 같이 쪼그라듭니다. 그는 늘 이 시간에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메모장을 봅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 관리비, 통장 잔액, 이번 달 병원비 예상, 줄 하나하나가 지금의 생활을 정리해주는 안전띠입니다. 예전엔 이런 걸 적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적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돈이기에 적는 삶이 되었습니다. 혜성 어르신은 조용히 중얼거림처럼 말합니다. 집이 날 지켜줘야 하는데 요즘은 내가 집을 지키는 기분이야. 집값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부동산 이야기가 매일같이 나오고 젊은 사람들은 집 사야 한다며 바쁩니다. 하지만 혜성 어르신에게 중요한 건 그런 숫자가 아닙니다. 이곳에서 매달 나가는 비용이 내 마음을 흔들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 주방으로 걸어가 식탁에 앉습니다. 최근에 배송된 관리비 고지서를 펼쳐봅니다. 종이에서 살짝 냄새가 납니다. 잉크 냄새와 종이 냄새, 동시에 묘한 감정. 작은 숫자가 적혀 있지만 그 숫자들이 혜성 어르신의 마음에 파도처럼 다가옵니다. 지난달보다 6,800원이 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숫자. 그러나 노년에는 조금씩이 가장 무서운 크기입니다. 그는 손끝으로 종이를 천천히 쓸고 살짝 고개를 숙입니다. 내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이게 앞으로 더 오르면 어떡하지? 그게 걱정이야. 이곳에서 30년을 살았습니다. 아내와 함께 웃으며 그림도 걸고 아이들 키우며 손때 묻은 벽. 장마 때 물이 새던 곳도 알고 겨울에 햇빛이 잘 드는 자리도 압니다. 집이란 건 참 묘하지. 익숙함이 행복이고
익숙함이 짐이기도 해. 그는 작은 다이어리를 꺼내 적습니다. 유지 가능한 집인가? 관리비 조절 방법. 이사 생각 해보기. 주택연금? 공공임대? 글 앞에 물음표가 있는 이유는 답을 몰라서가 아니라 쉬운 답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 근처 오래된 카페에서는 오만식 어르신 75이 따뜻한 모가차를 천천히 저어 마십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손에 쥔 연금 안내 책자를 펼칩니다. 깨끗하게 접힌 모서리 몇 번이나 읽은 티가 납니다. 집 하나 가지고 뭐 하나. 필요할 땐 돈이 되어줘야지. 몇 달 전 아내가 무릎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비와 재활치료비, 카드를 쓸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만식 어르신은 깊이 느꼈습니다. 집은 자랑이 아니라 대비다. 평생 자식에게 집 하나 남겨주면 부모 역할 다한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병원 복도에서 기다리던 어느 날 동년배 남성이 말했습니다. 집은 애들 거 아니에요. 집은 아프고 힘든 날. 우리가 기대는 마지막 보험이지요. 그 말에 가슴이 툭 내려앉았습니다. 카페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식 어르신은 계단을 천천히 오릅니다. 무릎이 약간 뻐근합니다. 아, 나도 이제 예전 같지 않구나. 문을 열자 아내가 웃으며 맞습니다. 오셨어요? 우리 집이 최고죠? 그 말에 만식 어르신도 웃지만 속으로는 천천히 생각합니다. 집이 최고이려면 우리가 편해야 하지. 저녁 밥상을 준비하며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우리 이사 생각은 조금 더 해볼까? 만식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욕심 없이 우리한테 좋은 방식으로. 그리고 아내가 깜빡 웃습니다. 그래요. 남들 눈 말고 우리 눈으로. 그 순간 부엌의 오래된 형광등 불빛마저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집이란 게 참 이상합니다. 벽과 천장이 전부가 아닌 공간. 기억이 쌓여서 정이 되고 정이 쌓여서 책임이 됩니다. 하지만 노년의 집은 책임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켜주는 집이어야 합니다. 지켜야만 하는 집이 아니라. 오늘 밤 혜성 어르신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속삭입니다. 집이 날 버티게 해주는 곳이면 좋겠다. 만식 어르신 역시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부담 없는 집, 편한 집. 그래야 우리가 오래 웃지.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하지만 같은 세대를 살며 같은 깨달음에 닿았습니다. 집은 부자가 되는 목적지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쉬어갈 자리입니다. 평수보다 평안, 면적보다 마음, 자랑보다 안도. 노년의 집은 크게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내가 편하고 숨 쉴 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오늘도 두 분은 그 진리를 천천히 배우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기 위해, 더 짐지지 않기 위해 집이 아니라 살 자리를 선택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 하나만으로도 오늘은 괜찮습니다. 내일도 천천히 내 호흡으로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 복지는 부탁이 아니라 평생 일한 사람들이 받을 권리입니다. 강혜란 어르신 80은 천천히 보온 도시락 뚜껑을 열어 따뜻한 미음을 한 숟가락 떠넣습니다. 입안에서 미음이 부드럽게 퍼지지만 마음은 쉽게 따뜻해지지 않습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그땐 왜 그렇게 부끄러웠을까? 몇 달 전 허리가 아파 병원을 자주 다녔던 때가 있습니다. 물리치료와 약값이 생각보다 들었고 가끔은 교통비조차 아까웠습니다. 그러다 동네 약사에게 들었습니다. 어르신, 장기요양 등급 신청해 보셨어요? 도움도 받을 수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애란 어르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인은 아직 괜찮아. 누가 날 도우면 민폐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숨이 차올랐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발목이 욱신거렸고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보였습니다. 문을 닫고 기대앉던 순간 문득 눈물이 고였습니다. 왜 이렇게 버티는 게 자랑이라고 믿었을까? 이웃에서 함께 아이 키우던 시절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서로 기대는 게 자연스러웠는데 노인이 되고 나니 기댄다는 것이 죄가 된 듯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보건소 직원이 홍보지를 돌리던 날 애란 어르신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도 받을 수 있나요? 직원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어르신도 세금 내셨고 평생 나라를 지탱하신 분이잖아요. 그 말에 가슴 깊은 곳이 서서히 풀렸습니다. 복지는 시혜가 아니라 권리. 그 순간 처음 실감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상담을 받고 며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아침 정식으로 돌봄 서비스가 시작되던 날 요양보호사분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은 제가 같이 장 봐드릴게요. 애란 어르신은 눈시울이 뜨겁게 젖었습니다. 혼자 하는 게 강한 게 아니었구나.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게 살아가는 방법이었구나. 지금 애란 어르신은 일주일에 2번 도움을 받으며 조금 편안한 일상을 보냅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큰 글씨로 적었습니다. 도움 요청은 내 권리. 같은 동네 정문석 어르신 68은 오늘도 복지관 안내 게시판을 유심히 봅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깔끔한 필기체로 노트에 정리합니다. 문석 어르신은 은퇴하고 시간이 생기자 하나씩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절차, 노인 일자리 프로그램, 건강보험료 감경 조건, 장기요양 등급 안내, 치매 검진 무료 지원. 처음엔 자신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상담을 받았을 뿐. 그런데 알고 보니 주변에 모르는 분이 훨씬 많았습니다. 문석 어르신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도와달라는 말보다 안 괜찮은 걸 괜찮다고 하는 게 더 익숙해요. 그래서 그는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었습니다. 이웃 어르신들을 초대하고 새 제도가 나오면 친절히 알려줍니다. 오늘도 이렇게 적습니다. 미리 알면 덜 아프고 덜 쓰고 덜 힘들다. 복지관 담당자도 말합니다. 정문성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보가 더 빨리 퍼져요. 정말 감사해요. 문석 어르신은 손살에 치며 웃습니다. 다 저처럼 알았으면 좋겠어서요. 어르신들이 도움받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안 받는 게 더 속상한 거잖아요. 그의 수첩 마지막 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도움받는 건 약함이 아니라 지혜. 날이 저물고 노을이 단지를 부드럽게 감싸는 시간. 애란 어르신은 요양보호사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걷습니다. 이제 외출이 무섭지 않습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는 사실이 세상을 다시 따뜻하게 보이게 합니다. 문석 어르신은 어르신 2분에게 전화를 겁니다. 혹시 이번 달 치매 검진 안내 받으셨어요? 제가 번호 보내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경쾌하면서도 묵직합니다. 돌봄을 주는 사람이 된 기쁨이 있습니다. 2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같은 깨달음을 품고 있습니다. 노년의 도움은 부탁이 아니라 권리. 젊을 때 나라 지탱한 사람들이 이제는 나라가 도와야 하는 순서입니다. 나약해서가 아니라 무능해서가 아니라 당연하기 때문에 평생 일했고 세금 냈고 가정을 지켰고 사람을 키웠습니다. 그 대가로 조금 더 편안한 하루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을
조용히 인정하는 순간 노년의 마음은 부드럽게 풀립니다. 괜찮아요. 도움받는 건 부끄러움이 아니라 살아온 날들에 대한 보답이니까요. 오늘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살아온 시간을 품고 한 발 더 편안한 내일로 나아갑니다. 천천히, 그러나 조금 더 따뜻하게. 건강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지켜내는 것입니다. 늦은 오후 공원 벤치에 앉아 나뭇잎 사이 햇빛이 반짝이는 걸 바라보는 한길자 어르신 77. 바람이 느리게 지나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립니다. 길자 어르신은 양손으로 컵을 감싸줍니다. 따뜻한 보리차가 손바닥에 스며들듯 몸과 마음을 천천히 데웁니다. 그러다 불쑥 목소리가 낮게 새어나옵니다. 이렇게 쉬는 게 참 좋은데 왜 젊을 땐 이걸 몰랐을까? 길자 어르신은 몇 년 전 병원에서 의사에게 들었던 말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혈당이 높으셨어요. 약 드셔야 합니다. 그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단어들이 갑자기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고혈압, 당뇨, 약 관리. 그때까지 길자 어르신에게 건강은 남의 이야기였습니다. 늘 바쁘게 살았고 가족 챙기고 일하고 병원은 아플 때 가는 곳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깨달았습니다. 아파서 병원 가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기 위해 가야 한다는 것. 길자 어르신은 천천히 다리 근육을 풀며 숨을 고릅니다. 요즘은 매일 아침 운동을 합니다. 척추 강화 운동,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산책. 예전처럼 빠르게 걷지는 못합니다.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숨이 차면 멈추고 바람이 좋으면 오래 서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해보니까 좋아. 그는 메모장에 붓글씨 같은 글씨로 적어두었습니다. 몸도 사람처럼 챙겨주면 대답한다. 약을 챙겨 먹으며 한 번 더 다짐합니다. 내가 나를 돌보는 건 늦어도 괜찮다. 포기가 더 늦어야지. 공원의 반대쪽 그늘 아래에서 장상도 어르신 73이 물통을 들고 천천히 스트레칭을 합니다. 점잖은 표정, 땀에 젖은 운동복. 세월이 묻혀 있지만 단단함이 남아 있습니다. 상도 어르신은 퇴직한 지 오래지 않았습니다. 퇴직 전부터 생각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어도 건강은 빌릴 수가 없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근육 운동, 30분 걷기, 그리고 계단 오르기. 사람들은 놀랍니다. 이 나이에 웬 운동이야?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이 나이에 해야죠. 상도 어르신의 작은 노트에는 짧은 문장들이 빽빽히 적혀 있습니다. 오늘도 한 번 더 걷기. 몸이 버티면 마음도 버틴다. 피하지 말고 조금 불편하게 살기. 하루라도 멈추지 않기. 그는 늘 말합니다. 노년은 완벽이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이기는 겁니다. 저녁빛이 공원 나무 사이로 기울 때 길자 어르신과 상도 어르신의 길이 잠시 스칩니다. 모르는 사이지만 걸음소리와 호흡에서 비슷한 결심이 느껴집니다. 길자 어르신이 속으로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하는 게 정말 다행이다. 상도 어르신도 마음속으로 답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때 조금씩이라도 하자. 두 사람은 같은 깨달음을 갖고 있습니다. 건강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선물이라는 것. 운동하는 몸은 감사하고 약을 먹는 손은 책임 있고 하루라도 걸으면 그 하루는 잃지 않은 하루입니다. 해질 무렵 길자 어르신은 집에 돌아와 따뜻한 물에 손을 씻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이전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보입니다. 내가 나를 아껴야 누구도 날 아끼지. 상도 어르신은
식탁에 놓인 영양제 상자를 정리합니다. 하나씩 챙겨 먹으며 속삭입니다. 내 나이는 건강히 사는 방법이지 숫자가 아니지. 그리고 둘은 서로 다른 집에서 같은 결론에 닿습니다. 노년의 건강은 완벽도 젊음도 경쟁도 아니다. 꾸준함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다. 오늘 움직인 사람이 내일도 걸을 수 있다.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오늘도 두 사람은 내일을 지키기 위해 자기 몸을 다독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루가 인생의 속도를 천천히 아름답게 만듭니다. 노년의 돈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저녁빛이 느리게 내려앉습니다. 창밖에 나무는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아파트 복도 불이 하나둘 켜집니다. 오늘도 하루가 이렇게 천천히 그러면서도 단단하게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노후 준비는 돈이다. 맞습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래 살다 보니 깨닫습니다. 노령의 돈은 싸는 기술이 아니라 잃지 않는 마음의 힘입니다. 하루에 커피 한 잔을 아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안해 보이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단단히 세우는 힘, 나를 누군가 비교하지 않도록, 내가 누군가를 부러워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기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찬물에 쌀을 씻을 때 우리는 이미 삶을 꾸리고 있습니다. 식탁 위 약통을 열며 손가락이 약 하나를 집어 올리는 순간 그건 삶을 이어가겠다는 선택입니다. 병원 예약표를 붙여두고 관리비 종이를 살펴보고 연금 날짜를 확인하는 그 행동들은 노년의 가장 용감한 일들입니다. 젊을 때는 버티는 게 강함이라 배웠습니다. 힘든 표정 보이지 않는 게 책임감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았습니다. 노년의 강함은 버티는 게 아니라 기댈 곳을 찾는 용기라는 걸. 묻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 했던 날들, 숨 참고 버티다가 고요한 밤에 한숨으로 새어나갔던 마음들, 그 순간들은 우리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린 이제 안다. 돈은 금액이 아니라 리듬이라는 것. 조금씩 관리하는 리듬, 천천히 확인하는 습관, 꾸준히 챙기는 생활, 필요하면 말하고 도움받는 용기. 이것들이 노년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모르면 손해라는 말을 그저 습관처럼 들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모르면 불안, 알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아끼지 않아도 되는 데서 아끼지 않고 정말 아껴야 할 곳에서만 아끼는 삶. 그저 물건을 사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음을 낭비하지 않는 삶입니다. 밤하늘이 서서히 짙어지고 가로등이 불을 밝힙니다. 부엌 전등 아래 설거지를 마치고 수건으로 손을 닦는 순간 이 작은 집이 오늘도 나를 지킨 것에 감사함이 번집니다. 냉장고 문을 닫고 일기장에 적습니다. 오늘도 지켰다. 내 마음, 내 하루.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자랑할 것도 없지만 이 기록이 내 삶을 붙잡아 줍니다. 노년은 급하게 달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느림이 허락되는 시간, 멈춤이 자연스러운 시간, 돌아보는 게 지혜가 되는 시간입니다. 가끔은 한숨 짓고, 가끔은 웃고, 가끔은 눈물이 나도 괜찮습니다. 살아온 만큼 마음도 무게가 있으니까요. 그 무게를 혼자 들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나누고, 조금 맡기고,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이 노년입니다. 돈이 우리를 지키는 날이 있고, 마음이 돈을 지키는 날이 있습니다. 이제 그 균형을 천천히 찾으면 됩니다. 침대에 누워 천천히 눈을 감는 밤, 내일 해가 다시 뜰 거라는 사실만으로 마음은 이미 따뜻합니다. 나는 오늘도
나의 하루를 잘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정말로 충분합니다. 노년의 돈은 통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쌓여 있는 안도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늘도 내일도 조용히 그러나 온 힘을 다해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이 잠시라도 마음 쉬는 순간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아직 그리고 여전히 살아가는 중입니다.